칠판에 그냥 아무것도 안 띄워두고 그냥 설명하지 뭐. 1시간 정도 오늘도 수열의 합을 정리하고 그리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오늘 할 얘기는 수열의 합인데 이 단원에서 보통 첫 번째로 기호가 나오기를 시그마라는 기호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수열의 합을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등차나 등비 같은 거 할 때도 당연히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우리 등차랑 등비 할 때는 SN이라는 걸 이용해서 나타냈거든. 얘는 보통 어떤 걸 나타낸 거냐면 이건 등차 수열이냐 등비 수열이냐 상관없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 이걸 그냥 우리 SN으로 나타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수열의 합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등차 수열의 합은 뭐 공식이 있었고 등비 수열의 합도 공식이 있긴 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얘를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보면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다 이렇게 나타내기로 한 거지.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긴 한데 새로운 기호를 이용한 이유는 얘가 사실은 훨씬 더 활용성이 좋으니까. 왜냐면 이거는 무조건 첫 번째 항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끝나는 항만 표시할 수 있는 거지 출발하는 항을 따로 표시할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수열이 A라는 수열 하나만 있으면 그냥 SN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수열이 여러 개 나오면 어떤 수열의 합인지를 얘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출발을 첫 번째 항에서부터 하든 10번째 항에서부터 하든 여러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도착하는 거 역시나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어떤 수열의 합인도 정할 수 있고요. 또 좀 익숙해지시면 잘 조절하면 뭐 홀수 번째 것만 건져서 더하든지 짝수 번째 것만 건져서 더하든지 뭐 두 개 건너 하나씩 더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요. 어쨌든 이것이 훨씬 더 활용성이 좋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나게 될 텐데 기호는 그렇다 치고 어쨌든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열의 합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할 얘기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 뭐 이 이야기를 할 건데 이미 우리 두 가지는 배우긴 했거든요. 등차 수열인 경우랑 등비 수열인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소리 하는 건데 시그마에 K가 1에서부터 10까지 갈 거야. 그런데 뒤에 써있기를 2K 더하기 3 이렇게 써있다는 거야. 그럼 이걸 쳐다보고 우리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뭘 더하라고 그랬는데 뒤에 오는 녀석 보니까 누구예요? 2K 더하기 3이래.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왜 등차 수열이라고? 1차 함수니까. 그죠? K에 관한 1차 함수 등차 수열이라는 소리구나. 시그마야.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래. 그럼 이건 등차 수열의 합 구하듯이 첫 번째 항은 K에 1 집어넣은 게 첫 번째 항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5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항은 10 집어넣은 게 마지막이겠죠? 23 하시면 되고요. 반으로 나누면 되고 항의 개수 1에서부터 10까지니까 10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시그마 뒤에 등차 수열이 나왔네? 그럼 등차 수열의 합으로 구하시면 되고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뭐 K가 3에서부터 8까지 2의 K제곱 뭐 이렇게 생겼대요. 2의 K제곱 너무 쉬운가? 3 곱하기 2의 2K-1제곱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왔다는 거야. 그럼 이걸 쳐다보고 우리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시그마야 뭘 합하라고 해서 봤는데 쳐다봤더니 K에 관한 지수함수잖아요. 이건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에요. 그죠?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소리구나. 그걸 쳐다보고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을 떠올려야지. 등비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했었냐면 공비 찾아야 되고 초항 찾아야 되고 개수 찾아야 돼요. 그죠? 공비는 K 밑에 들어있는 게 누구인가 하고 봤더니 2의 제곱이 공비인 거야. 그죠? 그래서 4-1 분의 초항은 첫 번째 항인데 이거 그냥 1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요. 세 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잖아. 그죠? 세 번째 항, 3 집어넣은 게 초항이라고요. 이 수열의 합에선. 그래서 3을 집어넣어 보면 3 곱하기 왜 이렇게 큰 숫자냐? 3을 집어넣으면 얼마지? 2의 5제곱인가요? 3 곱하기 2의 5제곱. 이게 첫 번째 항이고요. 괄호 안에 공비에 항의 개수 몇 개냐면 3에서부터 8까지니까 총 6개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이야기라고. 그지? 그래서 수열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시그마 뒤에 등차 수열이 나왔으면 등차 수열의 합으로 시그마 뒤에 등비 수열이 나왔으면 등비 수열의 합으로 구하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를 파악하는 건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거 배운 거라서 미리 얘기한 건데 더 가기 전에 이 시그마의 성질 요거 잠깐 언급하고 나서 그 뒤로 계속해서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텐데, 어쨌든 합을 구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시그마라는 건 다 더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알고 있지만 빠르게 정리를 하고 가자면 AK 더하기 BK 이렇게 생긴 녀석은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 더하기 K가 1에서부터 N까지 BK, 마치 시그마를 약간 분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죠? 이 뒤에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건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뭐 증명이랄까? 해보면 이런 건데, K에 1부터 넣는다고 치면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A3 더하기 B3 해서 AN 더하기 BN까지 하는 게 좌변이었다면, 우변엔 A1, A2 해서 AN까지 더한 거에다가 B1, B2에서 BN까지 더한 걸 한꺼번에 더하고 한꺼번에 더해서 더한다는 이야기니까 뭐 더하기 순서만 바뀐 거잖아요. 그죠? 달라질 리가 없다고. 당연히 같은 얘기다, 그런 이야기고요.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빼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죠? A1 빼기 B1, A2 빼기 B2 해서 AN 빼기 BN을 하나, A1끼리 다 더한 거에서 B1, B끼리 다 더한 걸 한 번에 빼나, 둘 똑같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더하는 거 빼는 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나누어서 하셔도 되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따로따로 써 있는 녀석 1에서부터 n까지 1에서부터 n까지 요 시그마만 똑같다면 합쳐서 한꺼번에도 계산할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요 시그마의 성질에서 사실은 중요한 건 더하는 걸 따로 할 수 있다, 이것도 말은 되지만 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라고 되어 있는 거. 그죠? 이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 곱하기 K가 1에서부터 n까지 BK라고 BK라고 쓸 수 없다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거고요. 얘도 해보면 이런 건데, 이거 A1, B1, A2, B2 해서 AN, BN 이렇게 생긴 녀석을 더하세요인데, 이건 A를 다 더한 거랑 B를 다 더한 걸 곱하세요거든. 그럼 이거는 곱셈 공식 전개하는 걸 생각해보면 A1, B2, A1, B3, A1, BN 이런 애들이 생겨야 된다고요, 우변에서는. 그죠? 전혀 다른 항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건 따로따로 계산해서 곱할 수 없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이유는 책에 안 써 있거든요. 안 되니까 안 써 있는 거야. 안 써 있어요. 안 된다라는 말이 안 써 있다고. 그냥 요거 더하기 빼기가 된다, 뭐 거기에 실수배 하는 거 정도만 써 있지 곱하기나 나누기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안 써 있는데, 안 써 있어서 안 된다고 딱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한번 언급하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그마 뒤에 곱하기나 나누기의 형태로 뭔가 식이 연결되어 있으면 방법이 없어요. 걔는 전개하는 겁니다, 그냥. 그죠? 전개하셔가지고 더하기 빼기로 연결해 놓고 나서 뭔가 계산을 하셔야 된다고요.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누기 연결되어 있으면 약분하셔가지고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각각해서 계산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정도가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 뒤에 뭐 실수배 하는 거랑 상수 더하는 거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알고 있을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이고. 계속해서 어쨌든 저 수열의 합 계산하는 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우리가 요 등차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요거 n에 관한 1차식, k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으로 구해요 라고 말은 제가 했지만, 실제로 이걸 쳐다보고 이렇게는 잘 계산하지 않죠. 보통 우리 어떻게 했냐면 쪼개가지고 얘는 얘대로 계산하고 얘는 얘대로 계산하고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 하시면 될 텐데,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이거 왜 갑자기 튀어나오냐면, 아까 요거 제가 시그마의 성질 이야기하면서도 했지만
시그마 뒤에 우리가 아는 등차나 등비 아닌 다른 녀석들이 나왔을 때 그때 수열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 K가 1에서부터 10까지 K 더하기 1의 제곱. 이런 녀석이면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수열이 아니잖아요. 이름이 있는 녀석이 아니거든요. K에 관한 2차식이기 때문에 뭐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잖아요. 수열이긴 하지만 이름을 모른다고. 근데 이거 제곱이니까 방법은 쭉 전개를 하셔가지고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 해놓고 이걸 따로 구해야 되는데 그럼 얘는 그냥 상수니까 10이고요. 요 녀석은 K에 관한 1차함수이기 때문에 이건 등차수열의 합으로 구하면 되거든.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을 구할 방법이 지금으로선 없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 녀석들을 구하기 위한 공식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나온 녀석이 바로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라고 하는 챕터인데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K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얘는 어차피 1에서부터 N까지 순서대로 싹 다 더한다는 이야기니까 그냥 등차수의 합처럼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 더해서 반으로 나누고 항의 개수를 곱하는 거예요. 1에서 N까지 쭈루룩 다 더한다는 건 그냥 초항이 1이고 마지막 항이 N인 등차수열의 합과 똑같은 거니까 물론 공식을 외우고 있기를 예쁘게 정리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있어야겠죠. 2분의 N 더하기 1 이렇게 생겼습니다. K가 1에서부터 N까지 K제곱 요거 공식 정리를 먼저 하고 나서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K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안 까먹고 잘 외우고 있으면 좋은데 그죠? 얘는 결론이 뭐였냐면 분모의 6분의고요. 분자에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거든요. 공식이니까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요. 유도하는 과정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칠판이 지금 좁아가지고 저 옆에 지우고 하려고요. 그래서 일단 식을 먼저 정리해드렸는데 K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기억하세요. 분모는 6이고 분자는 n이야. 요거보다 하나 큰 거 오는 거예요. n 더하기 1 그리고 앞에 거 둘이 더하면 n하고 n 더하기 1 더한 거 2n 더하기 1이 뒤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6분의 n 하나 큰 거 둘이 더한 거 이렇게 생긴 녀석이 K제곱 시그마를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 더 해보면 K세제곱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2분의 n 더하기 1의 완전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 3개 정도는 자주 쓰이는 공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요. K 4제곱, K 5제곱 이런 애들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볼 일이 일단 없고요. 저도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고요. 유도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나도 본 적이 없거든요.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진짜 호기심에 탐구하려고 해보는 건 말리지 않겠다만 저한테 확인받지 마세요. 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겼는데 어쨌든 이 첫 번째 있는 시그마 K는 그냥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바로 구하시면 되고 이 시그마 K 제곱을 유도하는 과정이 뭐였냐면 이거였다고요. K 더하기 1의 세제곱 전개해보면 K 세제곱 더하기 3K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는데 여기서 오른쪽에 K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하나를 좌변으로 넘기면 식이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K 더하기 1의 세제곱에서 K 세제곱을 빼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K 자리에다가 1부터 순서대로 숫자를 넣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1부터 넣어보면 2의 세제곱에서 1의 세제곱을 뺐더니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 그 다음 2를 집어넣어보면 얘가 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생겼고요. 3 집어넣으면 굉장히 귀찮고 지겹지만 중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뭐 잘하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지? 네?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n까지 집어넣어 보면 k 자리에 n 집어넣을 거라고요.
그러면 n 더하기 1의 세제곱 마이너스 n 세제곱이에요. 이건 3 곱하기 n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n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는데 이 상태에서 뭐 할 거냐면 양변을 쭈루룩 다 더할 거예요. 얘네 둘을 더해보면 좌변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지워지고요.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얘네 둘도 지워지겠죠. 4의 세제곱 그 다음에도 아마 있었을 거야. 지워졌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워지는 걸 보니 얘도 요거 바로 앞에 있는 녀석이랑 아마 지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누구냐면 n 더하기 1의 세제곱 요거 남았고 요거 남았어요.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남게 되고요. 우변은 이제 실제로 계산해야죠. 여기 쭉 다 써있는 애는 3 곱하기 1의 제곱 3 곱하기 2의 제곱 등등등이니까 3으로 묶어보면 k가 1에서부터 n까지 k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1의 제곱에서 n제곱까지 다 더한 거 요거예요. 그 다음 건 3 곱하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k 이렇게 생겼겠죠. 이건 그냥 1에서부터 n까지 쭉 다 더한 거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더하기 1은 1 그 자체로 그냥 n개 있는 거라서 뒤에 더하기 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난 지금 뭐 구하고 있었냐면 얘 구하고 있었거든요. 요거. 이거 어떻게 생긴 식인지를 유도하는 건데 얘는 말했지만 그냥 1에서 n까지 k니까 이건 등차수열의 합으로 2분의 n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거 집어넣어서 좌변 다 넘겨가지고 다 정리하시고 뭐 인수분해 하시고 그렇게 하면 결론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온다고요. 그죠? 요 뒤로 저거 찾아내는 건 그냥 식을 전개한 다음에 인수분해 하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건 여러분 직접 하시면 되는데 이 과정이 중요한 거야. 이 과정. 유도하는 과정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던 건 여기 써 있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중요해서 빨간색이거든요. 이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에서 교과서가 여러분한테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책에 이런 표현은 없지만 제가 수업하면서 자주 쓸 거니까 이런 표현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 연쇄소거라는 거거든요. 잡아먹는 거라고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가운데 있는 애들이 싹 없어지는 건데 숫자를 넣어서 가운데 없어질 거라는 건 사실은 넣어보지 않아도 이 위에서 미리 눈치챌 수 있어요. k 플러스 1의 세제곱에서 k의 세제곱을 빼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k하고 k 플러스 1이거든. 1 차이 나는 거야. 뭐 꼭 1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2나 3 차이 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연달아서 오는 숫자들, 연속되어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1부터 순서대로 숫자를 집어넣어서 다 더하잖아요. 1부터 순서대로 숫자 넣어서 더한다는 건 결국 시그마를 하겠다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생긴 녀석은 시그마를 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가운데 있는 애들이 알아서 소거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결국 양 끝에 거만 남게 될 거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이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남기셔야 될 단원의 내용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라고 하는 건 이 과정을 통해서 공식을 미리 유도해 놓은 거야. 하도 많이 쓰니까 미리 유도를 해 놓은 거라고요. 고맙지. 그죠? 그래서 완전히 생뚱맞게 탄생한 어떤 공식 같은 게 아니라 얘도 결국엔 다 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녀석도 저거랑 거의 똑같이 유도할 수 있겠죠. k 플러스 1의 4제곱에서 k의 4제곱 뺀 거 그거 정리하시면 얘 나오거든요. 뭐 이것도 굳이 저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시면 되지 실제로 해보실 필요는 없다고 하긴 좀 그런가? 어쨌든 공식을 외우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이 수열의 합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공식으로 나오는데 유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건 이제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라고 되어 있나요?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책에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분 분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부분 분수라는 건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통분하는 걸 거꾸로 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생긴 건 통분해보면 a b분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그냥 거꾸로 하는 거라고. 그게 부분분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공식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부분분수 공식인데 a 곱하기 b로 되어 있는 건 b 마이너스 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포인트는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모양을 만들어내려고 부분분수를 만드는 거라고요. 이 모양을 만들어내려고. 참고로 중요한 건 얘거든요.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거 왜 필요한 거냐면 얘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연쇄소거 되게 하려고. 아주 대표적인 녀석이 누구냐면 k가 1에서부터 뭐 n까지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죠?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쟤를 쳐다보면 이렇게 바꾸어서 풀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빡 들면 좋은데 이 얘기를 먼저 할 걸 그랬나? 혹시 그 생각이 들지 않으면 이걸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돼요. 수열의 교과서에서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수열의 합이라는 건 첫 번째로 뭐 나오냐면 등차 수열의 합이었어요. 평균 내가지고 개수 곱하는 거. 그게 등차 수열의 합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등비 수열의 합이었어요. 등비 수열의 합은 공식을 외우고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정한 숫자들을 곱하면서 진행되는 건 양변에 그 숫자 곱해서 빼가지고 유도하는 거였어요. 세 번째로 오늘 한 얘기 뭐였냐면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거든요. 공식이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냐면 저 옆에 써 있는 연쇄소거라는 거거든요. 이거 가운데 지워지는 거. 머릿속에 요게 딱 틀로 들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시그마 뒤에 k 플러스 1분의 1이래. 그럼 이걸 쳐다보고 우리 무슨 생각하냐면 수열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뒤에 쳐다봤더니 등차 수열인가? 등차 수열 아니에요. 등차 수열인지 아닌지는 1차 함수인지 아닌지 보는 거니까 등차 수열 아니고요. 등비 수열인지 본다고. 등비 수열도 아니지. 지수식이 아니잖아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건가? 아니죠. 왜냐하면 분의 1이니까. 나누기잖아. 그죠? 분모를 전개하면 k제곱 더하기 k인데 그거 분의 1 했다는 건 나누기를 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얘는 이거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야. 그럼 남아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소거돼야 돼. 가운데가 지워지는 거. 그거 하나밖에 남는 게 없거든요. 다행인 건 k랑 k 플러스 1이 보이잖아요. 이 둘을 어떻게든 마이너스로 연결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야 1부터 순서대로 넣으면 지워지니까. 그래서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첫 번째 툴이 누구다? 부분분수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 둘을 마이너스로 연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라고? 통분했던 걸 뒤집어서 이렇게 두 개로 쪼개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써보면 이런 건데 1부터 넣으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고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고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고 등등등 해서 제일 마지막이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이고 기대한 대로 이렇게 사라질 거고 또 이렇게 사라질 거고 아마 얘도 그 다음 거랑 사라지고 그 바람에 얘도 요 앞에 거랑 사라져서 남는 건 1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만 남게 될 거라고요. 가운데가 싹 지워져서 그래서 남는 게 n 더하기 1분의 n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남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얘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거를 부분분수를 막 다 외워가지고 푸는 거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너무 양이 많거든요. 뭐 1 차이 나는 것도 있고 뭐 2 차이 나는 것도 있고 3 차이 나는 것도 있고 심지어 이거 막 2개짜리 3개짜리 막 엄청 여러 개 있는데 그걸 막 종류별로 다 외울 거냐?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걸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큰 그림을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을 생각해 보면 결국 얘를 쳐다보고 이 순서대로 고민을 해보고 결국 남는 거 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 둘을 마이너스로 연결하실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행인 건 여기까지 오면 더 이상 다른 건 없어요. 교과서에 또 다른 수열의 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이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해결해 보시면 되고, 이 연쇄속어의 아주 대표적인 예로 또 하나 나오는 게 누가 있냐면 1에서부터 뭐 할까? 15까지? 루트 k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얘도 책에 보면 예제로 나오는 녀석이거든요. 너무 대표적인 녀석이어서 이것도 쳐다보고 우리 무슨 생각하는 거냐면, 뭘 더 하라고 했는데 뒤에 걸 쳐다보니까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자연수 거듭제곱도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든 연쇄소거가 되게 할 건데, 다행히 k랑 k 플러스 1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마이너스로 연결하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로 연결하기 위해서 뭐 할 거다? 이거 분모를 유리화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유리화를 해보면 k가 1에서부터 15까지 분모에 마이너스 1 붙어 있던 걸 분자한테 올려주면 이런 모양새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해놓고 나서 보면 k랑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로 연결된 상태가 될 거니까 아마 집어넣어 보면 가운데가 다 지워지겠죠. 그래서 양 끝에 거만 딸랑딸랑 남게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좀 해보시면 되고, 다 안 넣어봐도 k랑 k 플러스 1이면 1 차이 나는 거라서 한 칸 차이 나는 거니까 맨 앞에도 하나만 남을 거고 맨 끝에도 하나만 남을 거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남는 건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 1이 남을 거고요. 맨 끝에 남는 건 더하기 루트 16이 남게 될 거예요. 15 넣은 게 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1에서 4 더한, 마이너스 1에다가 4 더한 거니까 3이다. 이렇게 결론이 날 거고요. 작은 팁 하나만 드리자면, 이거 앞에 마이너스 붙은 게 좀 꼴보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k랑 k 플러스 1이잖아요. 작은 걸 앞에다 쓰는 게 좋아요. 얘를 앞에다 쓰셔야, 왜냐면 우리가 k에 1부터 15 작은 숫자부터 점점점 커지는 숫자들을 대입할 것이기 때문에 작은 숫자를 앞에 쓰셔야 계산할 때 편하고요. 제가 바로 계산하긴 했지만 이걸 혹시나 1부터 순서대로 대입을 할 거라고 치면 이렇게 쓰셔야 가운데 지워지는 게 보여요. 마이너스 꼴보기 싫다고 얘네들이 바꿔가지고 쓰면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지워지기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숫자를 앞에다 써서 계산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수열의 합이라는 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항상 더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좀 어렵게 생긴 거 다 여기서 나오겠어.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것들은 등차인지 등비인지는 빤히 보면 다 나오고요. 자연수 거듭제곱 해도 마찬가지야. 보면 티가 나거든요. 근데 이건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무궁무진해요. 이게 우리가 맨날 부분분수랑 분모 유리화 하는 것만 봐서 그런데 꼭 그런 것만 나오리란 보장이 없고요. 좀 차라리 어려운 시그마는 아마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녀석은 여기서 나오게 될 거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시그마가 나오면 어쨌든 이 안에서 결판이 날 거니까 이 순서대로 고민하시되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마지막 이것만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괜히 이런 거 쓰시지 마시고, 시그마를 봤는데 도저히 뭔지 모르겠다. 그럼 이 마지막에 오는 녀석 가지고 결판이 나는 거라고. 연속되어 있는 숫자를 찾으셔야 되고요. 그 둘을 어떻게든 마이너스로 연결할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봐봐, 예를 들면 이런 건데 k가 1에서부터 10까지 k분의 1 이런 거 있잖아요.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해서 10분의 1까지거든요. 이거 등차수열 아니고요. 등비수열도 아니고요. 거듭제곱으로 풀 수도 없고요. 연쇄속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못 풀어요. 우리가. 안 나와요. 교과서에. k분의 1 이런 건 교과서에 없다고.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긴 녀석인 것 같지만 얘는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교과서에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푼다고요. 즉 이 안에서 풀 수 있는 것들만 우리는 만나게 될 거니까 아무리 복잡하게 생겼어도 이 안에서 해결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접근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은 요 정도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뭐 활용 문제 같은 거, 도형 문제 나오거나 뭐 정수점의 개수 세는 거 이런 거 할 때 이제 시그마를 이용해서 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골치 아픈 녀석들이 있고, 잠깐만요. 여러분 다 자이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수열의 합 단원을 하고 나면 꼭 얘기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개차 수열이라는 건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그 명칭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걸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는 아마 이제 보기 힘들긴 할 텐데 어려운 게 아니라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수열의 기납식 정의할 때는 나오거든요. 이름이 안 나오는 거지. 식 자체는 나오니까. 그래서 시간 남으니까요. 요 이야기를 살짝 하고 가자면 어차피 교과서에는 없으니까 필요한 것만 합시다. 이 개차 수열은 사실 뭐 얘기하는 거냐면 차이가 수열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차이를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A1, A2, A3, A4 이런 녀석들인데 우리가 요 차이가 일정하면 등차 수열 그러고 요 비율이 일정하면 등비 수열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는 거야. 1, 뭐지? 2, 5, 10, 또 뭐 해야 되지? 17? 26? 이게 다 뭐게? 37인 거 알겠어? 이거 다 뭐니? 55겠죠? 규칙이 뭔지 파악이 되죠? 그 규칙이 뭐냐면 요 사이에 1 들어있고 요 사이에 3 들어있고 이거 사이에 5 들어있어요. 얘 사이에 7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하, 그럼 그 다음에 9가 들었겠지. 그 다음 11이고 그 다음 13이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개차 수열이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요 초록색으로 써 있는 거 있죠. 요 녀석을 개차 수열이라고 해요. 요 녀석을. 물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요 녀석들도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고, 당연히 초록색을 찾는 것도 찾는 거지만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 흰색 A라고 되어 있는 수열에 n번째 오는 녀석이 누구인지를 식으로 찾는 거.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 등차나 등비할 때랑 비슷한 거야. A1하고 A2 사이에 들어있어요. A2랑 A3 사이에 들어있는데 얘네들이 다 같은 건 아니고 일정한 규칙을 가진 수열이니까 A랑 또 다른 수열이라는 의미로 얘를 B라는 수열이라고 보면 이게 B1이고 요걸 B2, 요걸 B3, B4, B5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A1이랑 A2 사이에 B1이 껴있는 거니까 A2에서 A1을 빼면 그게 B1이거든요. 근데 좀 다르게 표현하면 A1에다가 B1을 더하면 A2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거 둘이 빼면 얘인데 그건 얘랑 얘를 더하면 얘가 된다는 이야기거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걸 더하면 얘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걸 연속적으로 더해보면 A1에다가 얘랑 얘를 더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이거 둘이 더하면 얘고 거기다 얘 더하면 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이거까지 더하면 얘가 되더라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찾고 싶은 건 4, 5, 6, 7, 8 이거 A8이라고 합시다. 이 A8이라는 건 어떻게 찾는 거라고? 첫 번째 항에다가 B1, B2, B3 해서 어디까지? B7까지 더한다고요. 그죠?
1, 2, 3, 4, 5, 6 일곱 번째 항까지 더하면 A8이 만들어진다 그런 이야기고 얘 이거 시그마로 나타내 보면 이런 이야기죠. A1 더하기 K가 1에서부터 7까지 BK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왜 등차 수열에서 공차도 n-1개 더하고 등비 수열에서 공비도 n-1개 곱하는 거니까 개차 수열에서도 n-1번째 항까지를 더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수열을 계속해서 진행했다고 치면 여기에 뭐 an-1도 있고 an도 있고 an 더하기 1도 있을 텐데 이 사이에 누가 껴있는 거냐면 bn-1이 껴있는 거고요. 요 사이에 누가 껴있는 거냐면 bn이라는 녀석이 껴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an은 어떻게 찾는 거다? a1에다가 k가 1에서부터 n-1까지 bk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그죠? 여기까지 다 더하면 얘가 돼요. 그런 뜻이라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요거 또 꽤 많이 볼 녀석이에요.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게 bn이라는 n에 관한 어떤 식이 되었어? 이거 일반항 찾는 거 연습하거든요. 개차 수열이다 라는 소리예요.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하는 김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이거 A8이 50인 걸 찾을 때요. 필요한 숫자, 실제로 필요한 숫자를 생각해 보면 A1에다가 여기다가 1에다가 1 더하고 3 더하고 5, 7, 9, 11, 13을 더하면 50이 되거든요. 그럼 그 중간중간에 2, 5, 10, 17, 26, 37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찾을 필요가 없죠. 무슨 얘기냐면 AN을 찾기 위해서 A 수열에선 첫 번째 항이 누구인지만 알면 되고요. 그 뒤로는 B 수열이 누구인지만 알면 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게 BN이 맞긴 한데 실제로 AN 더하기 1이라는 건 AN이 가만히 있고 거기에 BN을 더해서 만드는 건데 이 녀석이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 포인트라는 뜻이에요. 얘는 별로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봐봐요. 50인 거 알겠는데 이 50은 얘 가만히 있고 거기에 13이라는 숫자를 더해서 만드는 녀석이고요. 얘는 또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서부터 온 거라고요. 이런 애들을 다 더해서 만든 게 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애들이 얼마의 값을 갖는지는 사실은 알 필요가 없더라. 그런 이야기고 아주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런 문제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직선을 그을 거고요. 직선의 개수를 n개라고 했을 때 서로 평행하지 않은 직선을 그을 건데 서로 평행하지 않은 n개의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 최대 개수 그걸 an이라고 하면 그 an 일반항 찾으세요. 아니 뭐 a10을 찾아보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선을 하나 그으면 이게 A1인데 뭐 교점이라는 건 당연히 없잖아요. 그래서 A1은 빵이에요. 선을 하나 더 그으면 이렇게 그어지잖아요. 그럼 선을 두 개 그었는데 이때는 교점이 하나 생길 수 있죠. 선을 하나 더 그으면 요렇게 하나 더 그을 때 요 점을 지나가면 교점이 한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교점이 많아지려면 뭐 이렇게 생기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세 보니까 하나, 둘, 세 개의 교점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선을 하나 더 그어보면 하나, 둘, 셋, 또 뭐 이렇게 그을까요? 넷 이렇게 그어보면 교점이 하나, 둘, 셋,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그래서 A4가 6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만 더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어떻게 그었지? 이렇게 그을까요? 이렇게. 그럼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요. 10개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놓고 나서 보면 사이사이에 여기는 더하기 1을 했고요. 여기는 더하기 2를 했고요. 여기는 더하기 3을 했어. 그리고 여기는 더하기 4를 했네. 개차 수열이 그냥 n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그죠?
이걸 B1, 얘를 B2, 얘를 B3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Bn이라는 녀석은 그냥 n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지? 그래서 A라는 수열이 An은 첫 번째 항이 0이고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K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찾는 거야. 그래서 2분의 K-1 얘가 n이지 K가 아니고 2분의 n-1 얘가 일반항이야. 이렇게 찾으시면 되긴 돼요. 1 집어넣으면 실제로 0 나오고요. 2 넣으면 1 나오고 3 넣으면 4 넣으면 5 넣으면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건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안 되는 문제예요. 원래 이 개차 수열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요. 제대로 된 풀이는 이거거든요. 선을 하나 그었어요. A1은 0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 선 그대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선을 하나 더 긋는 거잖아요. 선을 하나 더 그으면서 교점이 몇 개 생겼느냐를 보면 하나가 추가된 거야. 그래서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A2가 된 거예요. 실제로 A2가 1인데 A2가 1인 건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가 더 생겼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선을 하나 더 그으면 하나, 두 개의 교점이 추가된다고요. 두 개가 추가돼서 A3가 됐다는 거야. 이게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다고요. 이 그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선을 하나 더 그으면 하나, 둘, 세 개의 교점이 더 생기면서 그 다음 A4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하나 더 그으면 어떻게 그었냐 아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교점이 추가되면서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A2, A3, A4, A5가 얼마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더하는 게 몇 개인지 그 전에 있던 그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몇 개가 추가되는지 이 추가되는 녀석의 패턴을 파악하는 게 개차 수열의 본질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A2, A3, A4, A5를 찾아가지고 비수열을 찾는 건 사실은 거꾸로 찾는 거라고. 방향이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얼마를 더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더한 결과를 보고 얼마씩 더한 거구나 라는 걸 찾는 건 사실은 거꾸로 가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어쨌든 이 개차 수열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아주 괜찮은 방법은 뭐냐면 지금 방금 말한 대로 n번째 상황이랑 an이랑 an 더하기 1을 찾을 때 an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게 추가가 돼. 그 추가되는 녀석이 일정하면 등차인데 일정하진 않지만 뭔가 패턴이 있어? 그렇다면 그건 개차 수열이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일반항도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엔 개차 수열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더 쉽게 찾아지는데 뭐 개차 수열이 꼭 등차라는 보장은 없고요. 개차 수열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등비일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포인트는 뭐다? 그 전에 있던 그림 그대로 있고 거기에 추가되는 패턴이 뭔가 조금씩 생기면 추가되는 녀석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개차 수열 가지고 일반항을 찾아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하시고요. 책에 보시면 이제 뭐 군수열 얘기도 하나 나오고 또 뭐 군수열 정도? 여러분 책에 뭐 어떤 책이든 군수열 이야기 나오니까 나오는데 그 군수열도요. 기의 문제마다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다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큰 그림을 보자면 이 군자는 물이 지어져 있는 물이 군이잖아요. 물이 지어져 있는 수열이거든. 그래서 이 군 수열에서도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건 당연히 100번째 오는 녀석이 누구니? 100번째 항까지 다 더하면 얼마니? 그 정도예요. 다행인 건 일반항을 구하세요는 없어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반화 시켜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다행인 건 일반항을 구하세요는 없지만 얘도 100번째 항 누군지 뭐 200번째 항이 누군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뭐였냐면 포인트는 이거지. 각 군 사이에 규칙도 있고요. 군 내부에도 어떤 규칙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을 약간
괴롭히는 지점인 거죠. 특히나 전체적으로 100번째 항 그러면 각 군의 개수들도 또 더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시그마로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귀찮은데 이 군 수열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패턴 두 개만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표처럼 생긴 건데 첫 번째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등등등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하나 있고요.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 있고요. 그죠? 뭐 이 그림을 경우에 따라서는 돌려놓기도 하고요. 뭐 왔다 갔다 돌려놓기도 하고 뭐 이렇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긴 것들 이런 애들이 아주 대표적인 군수열인데 이런 애들도 무리를 지어서 군을 나누는 게 당연히 첫 번째를 하셔야 될 일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잘라지겠죠. 제가 방금 순서대로 썼기 때문에 파악하셨겠지만 얘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패턴이 생기는 녀석이고요. 얘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패턴이 생기는 녀석이죠. 그죠? 그래서 찾으라고 하는 건 이런 거지. 왼쪽에서부터 10번째, 밑으로 5번째 오는 녀석이 누구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하고는 서로 다른 값이겠죠? 찾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지. 오른쪽으로 10번째, 아래쪽으로 5번째 오는 숫자 누구인지 찾아보면 얘는 무리가 이렇게 니은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뒤집어진 니은자 모양으로 무리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왼쪽에서부터 10번째, 아래로 5번째 오는 녀석이 몇 번째 군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n번째 여기가 첫 번째 1군, 여기가 2군, 여기 3군, 여기 4군, 여기 5군 그러면 n군에 들어있는 녀석은 n번째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n줄에 있는 첫 번째 칸, n줄에 있는 두 번째 칸, n줄에 있는 세 번째 칸 등등등 해서 n줄에 있는 n번째 칸까지 간 다음에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다고요. n-1번째 n, n-2번째 n, n-3번째 n 등등 해서 이제 첫 번째 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얘네들이 n군에 들어있는 항들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몇 번째 줄인지 몇 번째 칸인지를 생각해 보면 더 큰 숫자가 그것의 군에 해당하는 거구나. 군 숫자에 해당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번째 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n번째 줄에 첫 번째에서 n까지 간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위로 쭈르륵 올라가는 거거든. 그럼 요 녀석의 경우엔 10번째, 5번째니까 더 큰 숫자 누구냐면 10이고요. 그래서 이 숫자 10군에 들어간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왼쪽에서부터 10번째니까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10번째 오는 녀석일 거고 10번째 오는 녀석이 누구일 거냐면 1이고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이어서 10의 제곱이란 녀석이 10군에 들어있는 제일 마지막 숫자였을 거예요. 그죠? 이게 10번째에 있는 왼쪽에서부터 10번째, 위에서 첫 번째 있는 녀석이고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가야죠. 요거 한 칸 밑에 99 있을 거고 요거 한 칸 밑에 98 있을 거고 97 있을 거고 96 있을 거고 요 녀석이 내가 찾는 숫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이걸 반대로 10번째, 5번째가 아니라 5번째, 10번째다 만약에 이렇게 찾으세요 그랬으면 이건 여기서부터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가는 게 편하겠죠. 밑으로 10칸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편하다고요. 여기서 5칸을 가는 것이. 그죠? 그래서 이제 누가 더 큰 거냐에 따라서 얘는 결정해 보시면 되고 요 녀석의 경우엔 각 군에 들어있는 녀석끼리 오른쪽으로 위로, 오른쪽으로 위로, 오른쪽으로 위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몇 번째 줄인지 왼쪽에서부터 몇 번째 칸인지 그 숫자 두 개를 넣으면 항상 일정하거든요. 한 칸이 늘어나고 한 줄이 줄어들고 한 칸이 늘어나고 한 줄이 줄어드니까 얘를 찾으세요 그러면 왼쪽에서부터 10번째 칸, 위에서부터 5번째 줄이야. 그러니까 얘랑 같은 줄에 있는 애는 9개, 6개, 8개, 7개 이런 애들이 같은 녀석일 거라서 맨 앞에 있는 녀석이 누구였을 거냐면
14번째 줄에 첫 번째 칸에 있는 녀석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될 거라고요. 13번째 둘, 12번째 셋, 11번째 넷 이런 애들이 쟤랑 같이 짝으로 각 군에 같은 군에 들어있는 녀석이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알 수 있지만 14군에 들어있는 숫자고요. 14군에 들어있는 5번째 숫자 찾으세요라는 말이 되는 거라고요. 각 군에 들어있는 건 앞에 있는 숫자 따서 보시면 되죠. 1, 2, 4, 7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긴 더하기 1, 여긴 더하기 2, 여긴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서 14군에 있는 녀석은 요 맨 앞에 오는 숫자들을 가지고 패턴을 찾아서 14번째 게 누구인지 보시면 되고 거기서부터 4개를 더 더해서 5번째 항을 구하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어쨌든 요 두 개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접근하는 방법이 약간 다른 아주 전형적인 군수열 두 개고요. 얘뿐만 아니라 무슨 뭐 분수식으로 생긴 거 개수가 1개, 3개가 아니라 뭐 1개 뭐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충분히 이것들을 많이 변형해서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매번 약간 아이큐 테스트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죠? 근데 생각하셔야 될 건 무리를 잘 나누시고 나누어진 무리 사이사이의 어떤 규칙과 그 무리 내부에 있는 규칙들을 이용해서 n번째 오는 거 거기까지 다 더한 거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가 수열의 합에 나와 있는 또 여러 가지 수열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녀석들이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어렵게 느낄 녀석은 뭐 이름이 딱 정하기 좀 그렇긴 한데 뭐 풀다 보면 어려운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쉬운 것들은 빨리 감 잡으셔야 되니까 별표 1개짜리들을 빨리빨리 풀어보시고요. 자기스토리에. 그리고 나서 별표 2개짜리, 3개짜리들은 풀다가 질문하도록 하십시오.